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또 의정지기단에서 오늘 의회 방청 고맙습니다.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시설관리공단 이사장 나오셔서 답변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업무 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홍성표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홍성표 의원입니다. 보고 잘 받았습니다. 공단 이사장님, 2020년도 이사장님뿐만 아니라 전 직원들이 코로나 문제로 사실 이쪽 저쪽으로 다 뛰어다니면서 여러모로 고생한 거 본 의원 많이 봤습니다. 하여튼 올해 그 수업들이 잘 안 이루어지면서 우리 직원들의 또 크나큰 마음에 좀 안 좋았던 면들, 그런 것들 많이 표출하고 있었는데 본 의원 다 충분히 이해합니다. 하여튼 여러분들 올 한 해들 고생들 많으셨고 마무리들 잘 하시기 부탁드리며 좀 질문을 할 걸 좀 질문 드리겠습니다. 2020년 주요 성과를 봤습니다. 하여튼 경영평가에서 2년 연속 최우수했다는데 본 의원은 사실 이 하단면에 591쪽 좀 하단면에 보면 최고 마음에 드는 게 단 두 가지 있습니다. 우수한 고객 중심의 공공 서비스 시스템 구축, 이 세상 표창을 이제 받게 되는 것 같나 본데 이거 상당히 아주 잘하시는 겁니다. 고객 중심이라는 건 시설관리공단에서 아주 중요한 일입니다. 특히 이거 본 의원이 생각하는 최고의 점수를 줄 수 있는 게 경기의 가족치나 일하기 좋은 기업 인증입니다. 이게 예정이라 그러는데 이게 진짜 중요한 겁니다. 이게 이 사장님 직장에 나갈 적에 코에서 콧바람이 나오면서 휘바람이 나면서 출근하는 직장이랑 나갈 적 인상 쓰고 나가는 직장이랑 틀린 겁니다. 진짜 경기 가족치나 일하기 좋은 기업 이거 진짜 잘하신 겁니다. 이거 일하러 나갈 적에 사람이 행복한 마음으로 나가야 우리 또 양주 시민 접할 때도 더욱 좋은 서비스라든가 예절이라든가 이런 게 나가는 거거든요. 하여튼 이거 충분히 하여튼 잘하셨다는 말씀 드리고요. 사실 우리 경영평가 2년도 좋지만 사실 여러 가지가 있죠. 사실 평가해 주는 게 그렇습니다. 예, 이건 경영은 경영이지만 사실 우리 녹색이라든가 장애인 및 여성 이런 쪽으로 해서 사실 상 받는 게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국토위에서 받는 거 있고 체육 이런 쪽 산업 이런 데서 받는 게 무지 많은데 사실 경영도 중요하지만 사실 다각면으로 해서 환경적인 거, 예? 또 사회 약자인적인 거 이런 쪽으로도 다음엔 또 좋은 결과가 있기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예. 전반적으로 사업을 쭉 봤습니다. 하여튼 쭉 봤는데 올 한 해 내년을 위해서 시설관리공단에서 준비를 열심히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쭉 보고 궁금한 거 팀장님들 우리 시설관리공단 몇 분들 만나서 얘기를 해보니까 꼼꼼하게 잘 준비해 두셨더라고요. 그래서 내년에 사업하겠다는 업무 보고에 대해서 크게는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 잘하겠다는 말씀 충분히 들은 것 같고 그래서 하여튼 이거 잘해 주십사 내년에 한 거 업무 보고에 따라서 준비 많이 하셨으니까 잘해 주십사 부탁을 드리고 또 한 가지 혹시 우리 시설관리공단의 그 정보 공개를 전부 다 하나요?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 잘하시는 건데 사전 정보도 공포하고 그러나요? 그렇습니다. 예, 하여튼 그것들 좀 더 정확하게 좀 해주셔서 많은 시민들이 시설관리공단에 관심이 있게끔 보게끔 하고 또 홍보도 해야 되는 것들 많으니까 하여튼 잘하고 계십니다. 하여튼 그런 거 봐서는 시설관리공단 준비 2021년도에
사업하는 거 준비 뭐 꽉 찬 것 같습니다. 하여튼 잘해주시고 혹여나 이게 지금 시설관리공단 이사장님 계속 우리 계속 사업만 있잖아요. 현안 사업이랑 시설관리공단 이사장으로서 2021년도에 새로운 사업은 하고 싶었던 생각 없었습니까? 지금 그 업무 보고서가 이제 총 16가지인데 거기에 이제 보게 되면 신규 사업이 예. 그 몇 가지가 있습니다. 지금 조금 전에 그러니까 신규가 예. 서비스 전환 이런 거, 그냥 뉴딜 이제 이런 거는 예. 이런 거는 지금 뭔 강화를 하고 시스템 구축을 이렇게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신규가 그 보안 체계 강화, 예. 예? 시스템 구축, 예? 이거 말고 뭐 별다른 시설관리공단에서 할 수 있는 역량이 되는 거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예? 그렇게 해서 우리 양주 시민한테 할 수 있는 이런 사업 한번 새로운 사업을 구상하고 그런 건 없었습니까 혹시? 현재는 지금 이제 정부 정책이 뉴딜 정책으로서 이제 여러 가지가 있어서 저희도 이 보고서에 이제 그런 그 디지털 뉴딜이나 그린 뉴딜 정책 이런 부분에 이제 착안을 해서 이제 짰는데 저기 의원이 말씀하신 대로 좀 더 고도화된 좀 좋은 방안을 찾아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다른 시설관리공단들은 보니까 녹색 산업들 많이 하더라고요. 아시죠? 예. 그래서 좀 우리 시도 시설관리공단에서 그런 그 우리 사실 뭐 실외도 많지만 실내에서 교육하는 게 많지 않습니까? 뭐 강습도 그렇고 여러 가지 네, 스포츠 그렇습니다. 그럼 그런 녹색 그린 이런 거를 좀 건물에 협치를 하든가 그래서 환경을 좀 좋을 수 있는 거 좀 그런 거 좀 실었으면 어떨까 좀 생각을 해봤었는데 그걸 쭉 봐도 그런 쪽으로는 많이 안 돼 있더란 말이죠. 네, 대책을 강구하겠고요. 이제 그 그린 뉴딜 쪽에는 저희가 이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태양광 같은 경우, 아니요, 그러니까 그다음에 이제 그거는- 미세먼지 저감 네, 관계, 그다음에 이제 전기 자동차 충전기 확충하는 부분 이런 가지를 이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그런 그 녹색 쪽에도 이렇게 그 저희가 업무를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농업기술센터에서도 그런 하는 게 있습니다. 예, 예. 그러니까 그런 게 있으니까 좀 실내에서 우리 시민들이 들어왔을 적에 아 여기 들어오면 좀 편안하구나. 예? 뭐 덩쿨이라도 이렇게 있고 그런 거 우리 저 농업기술센터에도 그런 지원들을 하고 설치하는 예도 있습니다. 하여튼 그래서 알겠습니다. 건물 안에 그런 녹색 환경을 이런 걸 좀 해서 이제 그 일환으로 저희가 지역 상생 발전도 하기 위해서 전 직원 그 테이블에 일화를 이제 놓는 그 운동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관내 저기 화훼 농가가 어려움을 겪고 있잖아요. 저 경제가 어려우니까 그래서 이제 그분들도 도와줄 겸 또 의원님 좀 말씀하신 대로 그런 녹색적인 그런 부분 이렇게 해서 저희가 병행해서 이렇게 가고 있고 조금 더 많은 걸 좀 고민을 하겠습니다. 예, 하여튼 이게 뭐 주 업무 계획이지만 그 예산 짜고 했을 적엔 그런 거를 좀 접목해서 더 일하기 좋게끔 또 직원들이 진짜 이거 아까 전에도 이거 본인이 최고 마음에 들었다는 일하기 좋은 직장이라는 게요 상당히 중요한 거거든요. 또 주민들도 들어왔을 적에 아 편안한 감에는 그렇게 좀 꾸며서 주민들한테 더 행복감을 더 줄 수 있는 안전한 감을 더 줄 수 있는 그런 시설관리공단으로 거듭나길 부탁드리겠습니다. 하여튼 업무 보고 잘 받았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홍성표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임재근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임재근 의원입니다. 보고 잘 들었습니다. 보고 내용이 상당히 좀 합리적이고 체계적으로 잘하신 것 같습니다, 이사장님. 그 계획도 좀 좋으신 것 같고요. 감사합니다. 588페이지 좀 보겠습니다. 일반 현황에 정원이 243명인데 현원은 217명, 한 226명 정도 좀 여유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 비구에 보면 휴직자가 21.5명으로 되어 있는데 내용 좀 설명해 보시기 바랍니다. 휴직자. 지금 이제 저희가 정원은 이제 243명입니다. 예, 그래서 이제 각 사업별로 이제 정원이 있는데 여기 현원이 이제 현재
저기 217명이고요. 그래서 이제 결혼이 지금 26명인데 이 결혼을 26명을 이제 가져가는 부분이 그 시니어들 그다음에 이제 그 일자리 지역의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 그다음에 그 젊은 사람이 해야 될 일이 있고 또 이제 나이 드시고 하신 분, 지역에 나이 드신 분이 하실 일이 있잖아요. 네. 그래서 그 부분을 좀 가져가서 여유를 좀 가져가는 거고요. 그 옆에 그 비건환의 휴직자가 21.5명이면 이 지금 그 육아휴직이랄지 또 이렇게 가족 돌봄 휴직이랄지 여러 가지 사유로 지금 휴직이 들어가 있는 인원을 표기한 겁니다. 그러니까 그 코로나19로 인해서 경영에 좀 어려움이 있어서 휴직을 했나 궁금해서 물어보고. 그 부분도 저희가 좀 이제 의원님도 아까 전 시간에도 말씀드렸지만 이제 경영 수지 비율을 무시할 수가 없지 않냐라는 말씀에 공감합니다. 따라서 그 휴관을 하기 때문에 그 코로나19 관련 휴직을 저희가 실시를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이제 그 다시 개관을 했기 때문에 다시 복귀를 시켰는데요. 그 부분도 일정 부분 그 휴직을 실시한 사항인데 여기 그 숫자는 아니고요. 그래서 본의원이 이런 말을 왜 드리냐면요, 이사장님. 예, 정부에서 코로나19로 예, 정말 엄청난 일자리, 뭐 희망 일자리도 있고요. 여러 가지 해서 지원도 많이 해주는데 이 휴직, 아까 뭐 육아휴직 이런 거는 괜찮겠지만 그렇지 않는 거는 휴직까지 할 필요가 있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그동안에 이제 그 노동가에도 이렇게 봉사활동 좀 해주시고 또 경로당에 가서도 이렇게 봉사활동을 해주시고 그랬는데 여튼 그 휴직보다는 그런 거 뭐 코로나19로 인해서 뭐 휴직을 하게 되면 암만해도 이제 뭐 급료도 좀 적어지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그렇습니다.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 일자리를 위해서 정부의 막대한 예산을 투입을 하고 있는 지금 실정인데 이런 부분은 잘 좀 이사님께서 참고해서 해주시기를 좀 바라겠습니다. 의원님 오해가 없으시기를 좀 다른 말에서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저희 공단 입장에서 강제로 오는 게 아니고 이런 또 기회에 이 길을 또 기회로 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자기 개발의 또 시간도 가질 수 있고요. 그래서 그 신청에 의해서 이렇게 했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공단 입장에서 또 직원들 입장에서는요, 이사장님 또 부담 갈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뭐 위에 이사장님이나 또 부장님이나 뭐 팀장님 이런 분들이 정말 할 일도 없는데 별로 일이 이제 휴가 내서 이랬을 때 좀 다른 일을 좀 찾아봐서 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서 하는 게 맞다고 이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네, 무슨 말씀인지 잘 알겠습니다. 이해되셨죠? 네, 잘 알겠습니다. 그 옆에 589페이지 보면 이제 경영 성과 이렇게 나와 있는데 아까 이제 안순도 의원도 좀 지적을 했습니다만 이제 본의원이 생각할 때는 전년 동기 대비해서 24.8%가 경영 수지가 이제 감소가 됐는데 이제 본의원이 생각할 때는 한 50% 이상 감소될 줄 알았어요. 왜냐하면은 이제 본의원이 이제 시간 날 때마다 이제 그 소상공인 또 기업인들 회사 같은데 자주 가는 편입니다. 뭐 지역에 가면서 꼭 들려서 얘기를 들어보면 뭐 소상공인은 뭐 50% 이상 감소된 게 아니고 전체적으로 지난 6개월 지난 코로나19에서 대한민국 전체가 거의 한 14만 명 내외가 그 문을 닫았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상당히 어렵고 또 기업도 양주에 있는 뭐 이사님도 잘 아시겠지만 본인도 가서 뭐 얘기를 들어보면 다 반토막 이상 났다고 이제 이렇게 하거든요. 코로나19로 해서. 그래서 이 경영 수지 비율이 그렇게 많이 감소되지는 생각보다는 감소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들고 또 무슨 혁신적 공기업 추진을 추진하는 것도 이제 상당히 좋겠죠. 그러나 이제 늘 이제 의회 오면 결과를 가지고 얘기하죠. 그죠? 이사장님. 이제 그래서 이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경영 수지비율이 향상되는 것도 상당히 좋지만 또 이런 코로나19 뭐 기타 이런 거가 많이 좀 일이 생겼을 때 그러면 어떻게 대처할 건가?
이제 본의원은 충분히 이해합니다. 경영 수지 비율에 대해서는. 그러나 이제 거기 이 시설관리공단의 이제 직원들 어떻게 좀 활용을 할 것인가 이런 부분을 전 그동안에 좀 그래도 잘 연구해서 좀 하신 부분도 있는 것 같아요. 본의원이 볼 때는. 그래서 그런 부분도 앞으로 이게 지속적으로 더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는데 좀 그렇게 좀 착안해서 잘 준비해서 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제 하나 또 아까 591페이지 이제 주요 성과 또 대회 포상 뭐 여러 가지가 있는데 또 이게 지방 공기업 경영평가 2년 연속 최우수 전국 1위 또 이것도 잘하신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대회 포상도 보니까 이제 국무총리 표창도 예정돼 있네요. 그 11월 19일 날 코엑스에서 그 수여를 하게 돼 있습니다. 19일 날 예정이 아니고 확정이 된 거네요, 그죠? 그런데 이 상을 네. 발표를 할 때는 그 주는 날까지 어떠한 그 문제가 있으면은 취소를 하기 위해서 예정으로 이렇게 저희한테 통보가 있습니다. 그렇습니까? 네. 예. 또 본의원이 이제 행정감사 때 뭐 이사장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시설관리공단이 앞으로 이제 조직이 상당히 좀 커지잖아요. 각종 이제 뭐 시설이 이제 확대되고 그러면 운영을 또 경영을 시설관리공사 해야 되는데 그래서 그 조직에 대한 그 조직 진단을 좀 하는 게 좋겠다 이렇게 이제 의견을 드렸어요. 근데 하겠다고 이렇게 본인이 답변을 받았는데 그래서 금년 올해는 안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거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때 의원님께서 행감 때 또 말씀도 주시고 또 저희가 그 신규 사업을 또 가져오고 하면서 그 인력이 이제 243명이 아까 정원이라고 말씀을 드렸고 저희가 이제 운영은 217명으로 한다고 얘기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인 사업을 29개 사업에 대한 사업의 그 인력 효율적인 배분 문제도 좀 점검차 저희가 지금 10월 13일 날인가요? 10월 13일 날에서 지금 저 12월 중순까지 저 용역 기간을 줘갖고 지금 그 조직 인력 진단을 지금 용역이 지금 발주가 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결과가 나오면은 그때 또 다시 한번 또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발주가 나갔으니까 이제 올해는 안 하고 내년 사업을 한다는 거죠? 지금 현재 10월 6일부터 12월 10일까지네요. 예. 그래서 지금 전체적으로 효율적인 인력 관리를 위해서 지금 조직 진단이 지금 나가 있습니다. 이거 좀 잘 준비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606페이지 보겠습니다. 이제 본의원이 늘 문화예술 해가에 대해서 이제 뭐 업무 보고 때고 감사 때고 이제 늘 지적을 좀 많이 드렸던 부분이 많이 있어요. 이 사람 뭐 아시죠? 네, 어떤 내용인지. 네, 그래서 뭐 시설물이 이제 상당히 좀 노후화되고 그 시민들이 오셨을 때 이렇게 오시잖아요, 그죠? 네. 오셔서 이제 방청해서 지금은 이제 코로나19 때문에 뭐 거기서 공연도 사실 뭐 금전에 많이 없었습니다만은 그래도 그 질 좋은 서비스가 돼야 되거든요. 그 똑같은 뭐 공연을 했을 때 또 음악이라든가 뭐 노래라든가 뭐 이런 것도 그 시설에 따라서 뭐 음향기기도 그렇고 여러 가지 차이점이 있는데 그 뭐 개선 좀 하신 거 있습니까? 그때 저 감사 때 말씀을 주셔갖고요. 예. 그 음향 시스템을 저희가 개선을 했습니다. 네. 개선을 했고 특히 아까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그 경기도에서 그 문예관 리모델링 사업을 공모를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 공모를 해가지고 이제 한문현에서 그 위탁을 받아서 한 8명쯤인가요? 그 전문가들이 그 실사를 해갔습니다. 그래서 월요일인가요? 네. 월요일 날 그 선정이 된 걸로 해가지고 사업비 책정이 돼서 지금 내려와 있습니다. 준비를 잘해서 해주시고요. 한 가지만 더 질문하겠습니다. 608페이지 보면은 이제 시설물 유지관리에 대해서 이제 좀 물어보겠습니다. 이게 시설물 유지관리가 오래된 거는 그렇지만 뭐 지난번에 저 백석의 테니스장도 왜
태풍으로 한번 지붕이 날아간 적 있죠, 이사장님. 예, 그 이후에 다시 이제 공사를 해서 했는데 네네. 현재 어떻습니까? 지금 본의원이 한번 가보니까 하긴 했는데 예. 안전도 문제가 좀 어떠세요? 예. 지금 앞으로 뭐 그런 특별하게- 태풍이 오지 말라는 법은 없을 테고 특별하게 문제가 없는 걸로 지금 저 파악하고 있습니다. 여튼 그 당시에 관리 문제 또 공사 문제 요 두 가지가 이제 뭐가 문제일 것이라고는 많이 얘기가 있었는데 여튼 뭐 공사 책임은 없는 거예요, 관리공단에서요. 그러나 관리 책임은 있잖아요, 그렇죠? 그렇습니다. 예, 그래서 그런 뭐 태풍이 많이 비바람이 많이 온다든가 이럴 때는 정말 관리공단에서 철저히 관리해서 차후에 이런 일이 발생되지 않도록 그렇게 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임재근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가급적이면 의원님들 20분씩 시간을 좀 지켜주시면 더 질의하실 분 계시면은 추가 질의 시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한미령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한미령 의원입니다. 보고 잘 들었고요. 지금 여러 의원님들이 질의를 해주셨는데 좀 중복되는 부분은 좀 추가 질의를 통해서 어떤 사업이 진행이 되는가를 좀 알아보겠습니다. 우선 지금 글로벌 팬데믹 시대에 맞서서 이제 저희 문화예술은 중대하게 좀 내적인 어떤 성찰의 갈림길에 서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본의원은. 그래서 역시 지금 우리 시설관리공단 또한 온택트 콘텐츠 개발 및 디지털 서비스를 제공하겠다라고 602페이지에 이렇게 사업 계획서를 놓으셨는데요. 그동안 추진 실적을 보니까 개인 유출 경로 차단을 해서 방화벽을 설치하고 전 직원 PC 중앙관리 보안 프로그램을 하겠다라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내년 추진 계획에는 대민용 서버와 회원 정보 DB 분리 계획을 수립하고 공단 내부 통신망 분리 계획을 수립하겠다. 그리고 200 형태의 공단 소식지를 배포하겠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본 의원이 알기에는 온택트 콘텐츠라는 거는 온라인을 통한 전시회 및 공연을 하겠다라는 뜻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시설관리공단은 어떤 코로나19로 인해서 지금 집콕 현상을 지금 계속 대한민국이 전 세계가 만들고 있고요. 예를 들면 홈캉스라든지 뭐 홈술이라든지 홈오피스 등의 어떤 이러한 유행을 하고 있는데 시설관리공단은 그거에 대한 온택트 콘텐츠 개발을 어떻게 할 것인지를 정확하게 구현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무슨 매뉴얼이나 무슨 뭐 DB 구축을 하겠다 이거는 본의원이 보기에는 온택트 콘텐츠로서의 정확한 사업 계획이 아니다 이렇게 보고 있는데요. 시설관리공단 이사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네, 말씀하신 대로 지금 공연을 이제 대면으로 하지를 못하기 때문에 전반기에서는 이제 못했고 이제 후반기 들어와서 지금 비대면으로 온라인으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현재 6건을 저희가 저희 자료에는 이제 시점이 달라서 지금 그렇게 돼 있는데 저희가 기획 공연으로 박기영 정동학 콘서트, 네. 그다음에 한문현 지원 사업을 해갖고 어린이 공연, 그다음에 이 또한 한문현 지원 사업을 해서 드럼 콘서트, 그다음에 지금 엊그저께 한 또 어린이 근데 이걸 전부 온라인으로 네. 온라인으로 지금 유튜브로 좀 송출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그래서 녹화를 해갖고 유튜브에 올려놓는 게 한 달 정도 이렇게 실시를 하고 있고요. 네, 그렇게 그건 네. 이제 공연 부분은 예, 예. 이제 그렇고 저희가 이제 지금 교육도 지금 저희가 이제 직원들의 역량 강화를 위해서 교육을 각 사업별로 보내는데 교육을 실시를 못하니까
온라인 교육을 네, 알겠습니다. 예. 이사장님 무슨 뜻인지 알겠고요. 지금 시간상 20분밖에 안 주었기 때문에 여러 가지 질의를 할 시간이 좀 부족한 것 같아서 간단하게 본 의원이 좀 견해를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렇게 시설관리공단 이사장님께서 말씀하신 이런 여러 가지 공연이나 시민들을 위해서 이러한 온라인에 대한 어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그 책자에 좀 담아주셨으면 좋겠는데 그런 사항들이 조금 부족하다 보니 온라인 온택트 콘텐츠 개발을 하겠다고 했는데 PC 뭐 방화벽을 하고 정보 DB를 어떻게 한다고 이렇게 써 있으니 예. 그 부분이 좀 부족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좀 홍보를 할 수 있게 네네. 예, 시민들이 지금 본의원이나 여기 앉아 계시는 의원님들도 그러한 시설관리공단에서 어떠한 공연을 하는지를 이제 알았습니다. 그런 것들을 해서 그러면 어떠한 성과가 있는지를 좀 분석도 하고 계신가요? 그래서 저희가 계속 모니터링을 하고 있고요. 예, 얼마나 시민들이 지금 뭐 보았는지 아니면 시민 뭐 양주시가 22만 중에 몇 프로를 보았는지 지금 기획공연인 정동아에서는 한 5천 회 정도 그 조회가 됐고, 네네. 그 당일날은 뭐 2천 명 정도 들어와 있고요. 그다음에 어린이 반주부터는 뭐 500회 정도 계속 지금 그 저희가 모니터를 하고 있습니다. 예, 예. 특히 이제 온택트 교육 훈련이라 해서 이제 말씀드리는 건데 저희가 그 헬스장에서 그 하는 그 헬스 운동 있잖아요. 네네. 이런 부분을 저희 직원이 홈페이지에 들어가면 그런 거를 다 양주시 홈페이지에 시설관리공단 탑재를 홈페이지에 해놨고 들어가면 또 할 수 유튜브에도 볼수 있습니다. 있나요? 예, 유튜브에도 예, 있고 예. 그래서 그거를 좀 노출시킬 수 있는 노출시켜서 시민이 좀 쉽게 접근할 수 있는 방법도 강구하고 계신 거죠? 네, 그렇습니다. 예. 그래서 계속적으로 그 탑재를 시키고 저기 온라인으로 하겠다. 이제 그거를 저희가 의지를 여기에 이제 말씀을 드렸던 거고요. 앞으로 점점 말씀 주신 대로 의견 주신 대로 네. 저기 보완해서 이렇게 해 나가도록 예, 하겠습니다. 어쨌든 디지털 공연을 준비하고 계시고 실행을 하신다고 하니까 잘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온라인과 유튜브를 통해서 지금 활동을 하신다는 말씀이신 거죠? 그렇습니다. 네. 예, 그런 부분도 책자에 좀 담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보완하도록 하겠습니다. 네네. 그리고 지금 한 가지 좀 제안을 드리면 지금 예를 들어서 문화시설 그 시설관리공단의 어떤 자연 경관이나 주변의 어떤 시설물을 이용할 수 있는 이런 부분은 아마 경기도에서 최고가 아닐까 이렇게 본의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좀 이용할 수 있는 찾아갈 수 있는 곳을 좀 만들어줬으면 좋겠는데 코로나19로 인해서 지금 많은 시민들이 집 밖을 나오지 못하고 그렇게 하고 있는 상황에서 우리가 좀 할 수 있는 부분은 그 근교 여행지를 좀 찾고 있어요. 해외로 빠진다든지 멀리 가는 것보다 근교를 잘 간다든지 이런 현상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찾아가는 곳, 시설관리공단의 경관을 이용할 수 있는 뭔가를 좀 개발을 해주시고 또 하나는 지금 자동차 극장이나 이런 것들이 다시 뜨고 있는 사업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문화시설 콘텐츠를 하나를 개발을 하셔서 자동차 극장은 독립적인 어떤 문화 활동을 할 수 있는 예를 들면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독립적인 문화 활동을 공간을 만들어 주시면 어떨까? 그래서 둘레길이나 어떤 트레킹 코스를 비롯해서 자동차 공연장이나 어떤 이런 거를 하시면 아마 시설관리공단의 홍보가 많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본의원은 생각하는데 어떠신지. 네, 좋은 의견 주신 데 대해서 감사드립니다. 네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지금 시설관리공단 경영 상태를 지금 이야기하지 않을 수 없는데요. 지금 다른 우리 안순덕 의원님도 질의를 하신 부분이 있는데 시설관리공단의 경영 상태가 지금 전체 예산이 얼마가 됩니까? 1년 예산이 2020년도에는 지금 한 180, 그 정도 네. 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지출 예산, 그러니까 2019년에는 한 780억 정도가 됐었는데 2020년도에는 한 180억 정도 되는 것 같아요. 맞나요? 네, 그렇습니다. 예. 그 2019년도에 비해서 예산이 많이 증감이 되었어요. 네. 그 부분에 대해서도 시설관리공단의 어떤 경영 상태를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어떤 지출을 뺀 나머지 금액이 물론 코로나19로 인해서 좀 마이너스 되는 부분은 있겠지만 대응 전략은 있는지를 여쭤보고 싶습니다. 이제 18년도와 이제 20년도 금액을 이제 비교를 하시면은 뭐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이제 그 센터 관련해서 이제 그 인원이 많이 늘어서 이제 그렇게 된 거고요. 그다음에 그
이 수지율을 높이고 경영 수지를 악화를 막기 위해서는 저희가 여러 가지 노력을 프로세스도 개선하고 또 비용을 절감하면서 예산도 절감할 부분을 절감하고 하겠다고 서두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저희가 노력을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뭐 이제 뭐 구체적인 어떤 거를 묻지는 않겠지만 이사장님께서 노력을 하신다고 하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같이 동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전체 예산에서 사업비를 뺀 나머지 지출을 할 수 있는 비용을 뺀 나머지 금액이 계속 적자 상태가 난다면 경영 상태도 계속 좋지는 않을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코로나19로 인한 어떤 여러 가지 넥스트 노멀 시대를 대비해서 어떻게 하시겠다고 말씀하셨어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철저히 이행하셔서 좀 이런 공백을 메울 수 있는 시설관리공단의 어떤 이런 모습을 보여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595페이지 한번 보겠습니다. 지금 거기 그동안 추진 실적에 맨 마지막 동그라미 부분을 보겠습니다. 코로나19 극복 사회공헌시설 및 업무 혁신 TF팀을 구성하셔서 여러 가지 사업들을 하셨어요. 일선 부족 농가를 돕거나 장기화 대비 업무 혁신에 대해서 4개 반을 구성해서 뭐 여러 가지 활동 시간 1,876시간, 활동 인원이 연 541시간을 하셨어요. 그런데 이게 TF팀을 구성해서 이런 일선 돕기도 중요하지만 어떤 다른 어떤 목적 있는 구체적인 뭐 여러 가지 방안들이 나와야 되지 않겠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제 의원님도 아시다시피 지금 저희가 가보지 않은 길을 이제 걸어왔고 앞으로도 그럴 것 같고요. 그래서 이게 2월 20일 날부터 갑자기 휴관이 돼가지고 14일 지나면 우리가 정리가 돼서 잘 하겠지라고 이제 막연한 기대했다가 다시 또 하다 보니까 벌써 이렇게 세월이 흘러왔습니다. 네, 맞습니다. 그래서 급기야 이렇게 가서는 안 되겠다. 그래서 저희가 그 사회공헌 활동을 4가지 단위 사업을 어떤 걸 가져갈 것이냐. 첫째가 이 코로나로 인해서 휴관이 됐기 때문에 방역 활동에 좀 집중을 해야 되겠다. 네네. 그래서 초창기에는 방역 활동에 전력을 다했고요. 그다음에 그걸 좀 이제 정리한 다음에 아까 의원님도 말씀하셨지만은 이제 그 농가의 이제 일선 돕기부터 그다음에 또 지역 경제를 회복을 또 어떻게 할 것이냐, 사회적 약자한테는 어떻게 할 것이냐 이런 부분을 4개 사업을 큰 전략을 가지고 이렇게 갔고요. 그다음에 이제 그 TF 팀 관계는 저희가 4개 반을 구성했는데. 지금 의원님 말씀하신 바와 같이 어떤 사업을 발굴할 거냐, 네네. 좀 발굴을 해서 계속 뭐 이런 것만 갈 거냐, 그래서 그 발굴반이 있고요. 그 다음에 지금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재활용 선별량에 물량이 많이 들어오다 보니까 인원이 모자라서 근로 재배치하는 이제 그러한 현업 지원 부서가 있고, 그 다음에 이 위기를 기회로 가기 위해서 저희 시설이 노후화된 부분에 이 시설을 좀 보수를 좀 대대적으로 하자 해서 굉장히 많은 보수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지금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좀 더 의원이 말씀하신 대로 발굴을 좀 열심히 네네. 저부터 그 공단 직원들이 좀 합심해서 이렇게 하겠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업무혁신 TF팀이 어쨌든 잘 구성이 된 거는 맞지만 지금 이사장님께서 말씀하신 예를 들어서 공공시설 보도블록 및 경계석 보수를 350건 했고 장기화 대비해서 일선 부족으로 해서 일선 돕기 뭐 이런 것들은 그냥 뭐 추미 활동이나 뭐 이렇게 가야지 TF팀에 구성해서 이런 일을 했다는 거는 조금 어불성설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맞지 않는 거다. 그러니까 후자에 지금 이사장님께서 말씀하신 뭐 업무 혁신을 위해서 정말 코로나19를 대응하기 위한 어떤 전략적 사업을 구상할 수 있는 TF팀으로서 역할을 해주실 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많은 고민을 하겠습니다. 네네. 또 하나 599페이지 한번 보겠습니다. 좀 전에 동료 의원님께서 녹색 환경 사업을 어떻게 뭐 해라라고 말씀하셨는데 이사장님께서 하시겠다라고 답변을 해주셨어요. 그런데 599페이지는 환경 친화 녹색 경영으로 친환경 생태계 조성을 위해서 태양광 발전소를 해서 99.75kW의 절감을 했다. 이런 뜻인가요, 이게? 지금 저희가 그 문화예술회관에 태양광 발전 시설을 금년도에 설치했습니다. 네네. 그래서
지금 한 정기요금이 한 달에 한 340만 원. 저기 어느 달은 한 400만 원 이렇게 절감이 되고 있고요. 1년에 400만 원입니까? 한 달에요. 한 달에? 예. 그다음에 이거를 기화로 해서 내년도에는 에코스포 센터에 네네. 그 태양광을 설치하기 위해서 지금 신청을 해갖고 그런데 에코스포츠 센터는 본의원이 알기 있기로는 거기에 어떤 거기 옆에 있는 어떤 시설물을 이용해서 전기를 발전을 시켜서 용량이 매우 많은 걸로 알고 있는데 굳이 에코스포츠 센터에 그 태양광을 할 필요가 있나요? 설치할 필요가? 자체에서 설치는 거지 어디 가져오는 건 없습니다. 뭐 쓰레기 수리입장이나 거기에서 에너지를 뭐 이렇게 해서 같이 보내주는 거 아닙니까? 본의원은 이제 그렇게 알고 있는데 아닌가요? 그 소각장에서 소각장. 발생된 예. 열을 예. 지금 저 에코스포츠 센터 그 수영장에 이제 이렇게 쓰는 이런 이제 시스템을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시는 건데요. 그것도 충분한데 굳이 예. 태양광이 이거는 굉장히 비싼 걸로 알고 있어요. 이거는 그 주차장에다가 이제 태양광을 설치를 해서 전기를 생산해서 전력을 생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물론 그런 거는 다 알고 있는데 지금 예를 들면 시설관리공단에 여기 보면 에코스포츠 센터도 중요하지만 다른 시설이 굉장히 있어요. 저 굉장히 많은 걸로 알고 있는데 업무 현황을 보니까 체육 시설이 15개 있고 시설 현황이 16개 뭐 이런 체육 시설뿐만 아니라 문화 예술 시설, 장흥 관광지 교통약자를 이용한 어쩌고 저쩌고 해서 16개가 있고 그 뒤에 보면 업무 현황에 뭐 여러 가지 시설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본의원이 보기에는 이렇게 뭐 어떤 태양광 발전 시설이라는 거는 좀 이거 설치하는 것도 예전 같지 않아서 많은 비용이 들어가는데 에코스포츠 센터는 그렇게 전기를 좀 다른 곳에서 지원받고 있으니 이렇게 중요한 거는 뭐 400만 원 정도의 어떤 절감을 한다 하니까 다른 시설 쪽으로 전환을 하셔서 설치하는 것도 고려하시면 좋지 않을까. 그 의원님 말씀 주신 대로 다른 그 시설에도 도입할 수 있는지를 저 관계 부서하고 긴밀하게 저기 심도 있게 협의를 의논을 해 나가겠습니다. 예, 그렇게 해서 하시는 거. 왜냐하면 에코스포츠 센터에 한번 가보니까 이 방바닥을 발이 디딜 수가 없어요. 너무 뜨거워서. 그러니까 이게 절감이 아니라 오히려 낭비가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 정도였습니다. 그래서 이런 거는 심도 있게 좀 고민을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녹색 환경 사업을 어떻게 하시겠다는 겁니까? 아까 답변에서 녹색 환경 사업을 하시겠다고 녹색 하셨는데. 환경 사업 이제 아까 홍성표 의원도 좋은 의견 주셨고요. 주셨는데 네네. 지금 저희가 친환경 사업을 하기 위해서 이제 쭉 그 계획 추진한 사항과 그다음에 이제 계획이 저희가 그 LED 조명 보급을 지금 계속적으로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시설에. 그래서 네네. 금년도에 그 94%까지 지금 완료를 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이제 마저 다 100%를 완료를 하겠다 그 말씀을 드린 거고요. 네. 그다음에 전기 자동차 그 충전 설비를 예. 저희 시설 좀 전에 의원님 말씀하신 그 시설 있지 않습니까? 네. 거기에 계속적으로 확충해 나가서 전기 자동차를 보급하는데 저희가 또 일이 담당을 예, 하겠다라는 알겠습니다. 말씀. 예. 이사장님. 다음에 네네. 예. 본의원이- 맨 하단에 네네. 이 미세먼지 그 계절 관리제를 이제 이렇게 추진해서 그러한 부분이 다 친환경. 왜냐하면 이 책자에 있는 내용은 예. 지금 양주시청의 환경과나 농업기술센터의 사업과 중복되는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우려가 돼서 드리는 말씀인 게 왜냐하면 시 간의 어떤 중복 사업은 지향하지 않고 그냥 환경관리과나 이런 데서 협업을 하셔서 그쪽에서 추진하는 사업을 지원을 받으면 어떨까 이렇게 생각이 되고요. 어차피 이런 거 설치하려면 다 비용 처리가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농업기술센터에서 예를 들면 어떤 사업 친환경이라고 해서 무슨 화분을 다 벽에다가 설치를 했어요. 그래서 예를 드는 겁니다. 시설관리공단에서 그거를 쫓아낸다고 또 같이 그런 똑같은 사업을 하신다는 거는 좀 이거는 맞지 않다 이렇게 생각이 돼서 아까 TF팀도 구성을 하신다 하니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다른 부분에 어떤 철학이나 이런 경영 노하우가 녹여 있는 이런 사업을 해주셨으면 한다는 뜻에서 네, 하는 알겠습니다. 얘기 드리는 겁니다. 의견 주신 거에 대해서 네네.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600페이지 한번 보겠습니다. 지금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서 체계 강화를 위해서 유형별 안전사고를 해서 재난을 재발 방지를 대응하겠다라고 했는데 그동안 2020년에 혹시 19년에 안전사고가 많이 난 부분이 있나요?
금년도에는 2건이 있었고요. 네. 19년도에는 그 12건이 있었습니다. 12건이요? 예. 주로 어떤 사고인가요? 저희가 이제 그 차량이 있기 때문에 이제 차량 사고도 있고, 네. 그다음에 이제 그 시민들, 고객들이 그 이용하면서 예를 들어서 수영장에서 그 물기로 인해서 또 미끄러지고. 타일을 쓸 때 그런 미끄럼 방지용 타일을 쓰지 않았나요? 애초에 당초에 건설할 이제 때. 그래서 저희가 그 안전진단이나 위험성 평가나 이런 여러 가지 진단을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사항이 우려가 돼서 보다 그래서 바닥에다가 그러면 미끄럼 5,600만 원, 방지, 예, 소요 예산이 5,600만 원 미끄럼 든다고 방지. 했는데 이걸 어떻게 쓰시겠다는 거예요? 자동차 사고가 났고 미끄럼 방지가 나왔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조금 명확하게 어떻게 하겠다라고 책자에 좀 담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책자를 보면 모르겠습니다. 다른 의원님들은 뭐 이렇게 잘 됐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이게 이렇습니다. 너무 둥글둥글하게 하셨어요. 둥글둥글한 게 아닌 거예요. 그 부분에서 오해가 없도록 좀 말씀 좀 네네.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그 여기에서 재난안전 관리 안전기본계획과 재난안전계획을 수립하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여기에 그 이 책자가 한 30페이지 정도 됩니다. 그 매뉴얼이 계획이 거기에는 이제 모든 게 그 담아지게 돼 있는데요. 이 계획 속에 지금 의원이 말씀하신 그런 부분이 그 담아져 있다. 책자를 만드는데 5,600을 쓰시겠다는 겁니까? 아닙니다. 그 지금 예산 5,600원 그 부분이 아니고 네. 그런 어떻게 할 거냐를 지금 여기다 좀 담았으면 네, 좋겠다라는 알겠습니다. 말씀에 지금 답을 그 드린 거고요. 사업은 어쨌든 뭐 적절하게 잘 쓰시리라고 생각이 되고요. 여러 가지 안전사고에 대응을 할 수 있는 대응 전략을 짜신 거는 잘한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구체적으로 책자에 좀 놓여 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에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601페이지 한 가지만 질의하고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인권 경영 시스템 인증 심사 추진을 해서 추진 계획에 내외부 고객 대상 부서별 청렴도 조사 및 결과에 대한 환류 사업을 하시겠다고 하셨어요. 이 환류 사업이 뭐예요? 저희가 이제 매년 네. 그 고객을 대상해서 청렴도 조사를 하게 됩니다. 그 부패 리스크를 방지하기 위해서. 고객들에게 하는 겁니까? 그렇습니다. 양주 시민들. 예. 네. 그렇게 되면 이제 거기서 나온 의견을 갖고 또 무슨 의견을 주시지 않겠습니까? 네네. 조사를 하다 보면 설문조사를 하게 되면 거기에 나온 문제점을 그 다시 피드백을 시켜서 그런 네네. 일이 발생되지 않도록 네. 강구하겠다라는 그러면 말씀. 2020년도에도 하셨죠? 고객 그렇습니다. 평가. 예. 그런 지금- 내용들이 혹시 DB에 구축이 돼 있나요? 그렇습니다. 네, 그러면 주로 어떤 내용들이 어떤 의견들이 고객들한테 나왔나요? 청렴도에 대한. 저희 이제 그 부패 리스크를 방지하기 위해서 저희가 그 설문조사를 하는데 네, 그 네. 설문조사에 구체적으로 뭐 지금 그런 부분은 두드러지지 않고요. 대개 이제 시설과 관련되고 또 네. 그 아까 이제 교통약자 그 민원관계 응대관계 이런 이제 불편한 관계 네, 이런 네. 거를 많이 의견을 주십니다. 그래서 네. 그런 거를 의견 주신 거에 대해서 그 고객들이 의견 주신 거에 대해서 계속적으로 그 보완해 나가고 수정해 나가고 2020년도는 여지껏 그렇게 하셨는데 앞으로 2021년도에는 청렴도 조사 및 이런 결과를 도출을 해내서 그거를 다시 환류 전환해서 자체 청렴도에 좀 위상이 될 수 있는 이런 시스템을 갖추시겠다는 말씀이신 거죠? 그렇습니다. 네. 예, 예. 알겠습니다. 어쨌든 이런 부분도 DB와 구축이 돼서 고객 청렴도나 고객 평가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런 거를 혹시 기회가 되시면 전체적으로 어떤 의견이 나왔는지를 본의원에게 제출하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네, 특히나 저희가 그 부패 방지 경영 시스템 그 인증기관에서 인증을 받고 있습니다. 예, 예, 예. 네, 그래서 그런 부분은 좀 잘 가져가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오전 질의는 이상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한미령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이창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창 의원입니다. 우리 이사장님 지방 공기업 발전 행안부 장관상 수상함을 축하를 우선 드리고요.
뭐 오전 시간에 우리 동료 의원님들께서 많은 질문들을 했기 때문에 저는 한 두 가지만 좀 질문을 좀 드리겠습니다. 우선에 보면 599페이지고요. 여기 보면 그 태양광 뭐 의원님께서 이제 말씀들을 해주셨는데 제가 지금 묻고 싶은 건 뭐냐면은 여기 추진 계획에 보면 LED 조명 뭐 보급률 100% 달성하고 해서 뭐 여러 가지 우리 전기 자동차 충전 설비 등 해서 친환경에 대해서 관심을 많이 갖고 계시는 것 일단은 거기에 대해서는 좋은 생각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런데 이제 우리가 태양광을 이제 그 전부터 이제 많이 했었는데 요즘 들어서는 좀 선진국 같은 데서는 태양광을 요새 좀 잘 안 하고 있거든요. 근데 이제 우리 태양광 설치하는데 지금 비용이 어느 정도 드나요, 지금 이거? 작년에 그 문화예술회관 하는데 예? 2억 3,400만 원 들었습니다. 그러게요. 그래서 뭐 한 달에 뭐 한 3,400 정도의 전기료 절감이 있다고 하는데 평균 한 330 정도 되고요. 그러니까요. 네. 그러면 뭐 2억을 그 원가를 저거 하려면 한 몇 년 걸리는 거죠? 한 7, 8년 걸리나요? 어느 정도 걸리는 거예요? 잠깐 써봐. 300이면은 왜냐면 이게 지금 발전 효율도 뭐 이게 많이 최장기 써 한 20년 쓰는 거죠? 이 태양광에 관련해서는 네. 그 제가 그 기술적으로 네. 그 잘 아니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왜냐면 지금 우리가 잠깐 지금 우리 눈으로 봐서는 뭐 330 뭐 이렇게 전기 절감 효과가 있다고 보지만 우리가 전체적으로 봐야 되잖아요, 그죠? 그러면 제가 아는 뭐 작은 지식으로는 최대 한 20년 정도 쓰는데 한 10년 정도 쓰면 효율이 많이 떨어지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리고 태양광 패널이 특수 폐기물인 건 알고 계시죠? 조금 전에 말씀드렸습니다. 제가 태양광에 대해서 전문가가 아니라고 말씀. 아니 근데 왜 그러냐면 여기서 지속적으로 늘려 나간다고 했으니까 이런 말씀을 예, 드리는 예, 거예요. 예. 그러면은 전문성이 없으면 전문성을 있는 사람하고 충분히 검토를 해서 시행을 했어야 되는데 지금 우리 선진국에서는 지금 태양광을 안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 패널 태양광 패널이 특수 폐기물이에요. 이게 재활용이 안 되는 거예요. 이게 골칫덩어리거든요. 이게. 근데 지금 계속 단기적인 어떤 그 이득을 보기 위해서 이렇게 하시는데 이게 한 달에 300회와 1년이면 4천만 원 정도잖아요. 그죠? 그러면 8억이 정도의 그 예산이 2억? 2억 얼마나 들어갔죠? 2억. 2억 3,400 들어갔습니다. 그러니까 그게 그럼 우리가 원가를 다 빼려면은 그때부터는 솔직히 빼고 나면 우리가 나머지 떠안는 짐이 더 많다는 얘기예요, 지금. 그 지금 1년에 한 4천만 원 절감되게 되면 한 5, 6년이면 저기 다 6년, 예? 6년. 그러니까 5, 6년이면 다 나올 것 6년 정도 같은데. 되는데 예. 그리고 나서 이게 뭐냐면 그다음에 여기가 이제 전기 저게 지금 우리가 좀 팔지는 못하잖아요. 지금 한전에 우리 자체적으로 쓰는 거잖아, 그죠? 자체로 쓰는 거란 말이에요. 쓰는 건데 나중에 한 10년 가까이 되면 이제 효율이 많이 떨어진다 그러더라고. 이게 효율이 떨어지고 한 20년 정도를 쓰게 되면 이게 폐기 처리를 해야 되는데 처리할 때 특수 폐기물이라 처리가 힘들다는 얘기지. 그럴 때는 그것까지도 감안해야 돼요. 우리 미래 세대를 위해서는 우리가 솔직히 환경을 오염시키지 않는 것도 중요하지만 오염시키는 자재를 남겨줘도 안 되거든. 그럼 다른 방법도 있을 텐데 이걸로 다 계속 늘려가려고 하는 그 이유를 좀 듣고 싶어서요. 지금 이 신재생 에너지 부분에 태양광이 들어가 있고 이걸 정부 정책으로 권장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
저 비용 절감과 또 정부 정책에 또 맞춰가는 부분에 있어서 이렇게 같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몰라요. 정부 정책에 들어가 있는 것도 뭐 우리 가까운 예로다 우리가 저 SRF 같은 경우도 정부 정책에 들어가다 빠졌어요 지금 그죠? 맨 처음엔 들어가 있었어요. 그러다 요새 요 근래 빠졌죠, 그죠? 그린 사업에서 빠졌어요. 근데 이거 역시 마찬가지요. 곧 빠질 사업이라고 이거. 그러니까 앞으로 이 에너지 절감 부분에서 좀 태양광을 하시는 사업에 대해서는 제고했으면 하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질문을 했습니다. 네, 의견 청구도 하겠습니다. 네, 왜냐하면 당장의 이득보다는 먼 훗날에 이득도 좀 생각을 하셔야 될 것 같아서 말씀을 드렸고요. 그 다음에 607페이지에 고객 중심의 교통 서비스 시스템 구축 및 운영 활성화라고 이렇게 하시고 추진 계획의 노후 차량 교체 및 증차 뭐 이렇게 주로 이제 장콜에 대한 얘기가 나와 있습니다. 근데 지금 장콜이 지금 22대가 운영되고 있고요, 그죠? 그렇습니다. 네. 근데 지금 이용 효율이나 이런 걸 봤을 때는 뭐 하루에 좀 이게 좀 몇 번 운영을 못 하는 거는 뭐 대충은 알고 있습니다. 왜 운영을 못 하는지는. 근데 그 개선 방안에 대해서 지금 쭉 나온 거 보면은 뭐 노후 차량 교체나 증차로 해서 개선을 하겠다. 이렇게 좀 말씀하셨어요. 그죠? 그것만 가지고 될까요, 이게? 다른 방법은 없나요? 그냥 우선에 그 차량이 좀 그 2012년도 차가 지금 2대가 있고 네. 2014년 차가 2대가 있습니다. 그래서 노후 차량을 차가 너무 노후돼 가지고 이제 이용하시는 분이 불편해하고 그러니까 그걸 이제 교체한다는 그 의미고요. 네. 그럼 이제 운영을 어떻게 할 것이냐. 그래서 아까 저 안순도 의원님께도 말씀을 많이 주셨습니다. 그래서 또 지난번에 그 위원회에서도 그 회의를 해서 저희한테 의견을 많이 주셨고요. 그래서 저희가 그 교통약자 이동 차량 운영하는 데 있어서 많이 그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그 노력이 어떤 노력이냐고요? 그 지금 직원들이 뭐 불편하다. 저 시민들이 예약을 하는 데 있어서 그래서 금년도에 스마트 예약 모바일 앱 시스템을 그 구축을 해서 했습니다. 그런데 그걸 이제 막상 해놨는데 또 홍보를 잘 몰라서 모르겠다라고 또 의견을 주셨어요. 그래서 그 부분도 여러 홍보 채널을 통해서 좀 알려드려야 될 것 같고요. 무엇보다도 그걸 이용하는 데 있어서 이용자가 불편하지 않게 하는 게 급선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당연하죠. 공공 서비스 차원에서 당연히 이용자가 불편하면 안 되는 건 뭐 당연한 건 사실이고요. 지금 이용 개선을 우리 공공기관만의 노력으로 된다고 생각하세요? 수요자 입장에서도 같이 이거를 해야 돼요. 개선 노력을. 저희들이 봤을 때 차 아무리 늘려도 차는 맨날 모자라요, 이거. 그래서 제가 어떤 제안을 드리고 싶으냐면 장코를 이용하시는 분들이 보면 우리 타 지역을 가면서 대기 시간이 너무 길어요. 그죠? 차를 타고 가면 병원을 가든 어딜 가든 대기 시간 때문에 운행 횟수를 늘리지 못하는 거잖아요. 맞죠? 왜냐면 그분들이 이동 거동이 불편하기 때문에. 아니 그거 알죠. 대기 시간 때문에 이용 제한이 많다는 거 인정하시잖아요. 그죠? 좀 대기 시간이 있습니다. 네. 길어요. 있는 정도가 아니에요. 길어.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건 그걸 잘못됐다는 게 아니에요. 그분들도 그렇다고 거기 가서 또 택시 타고 올 수도 없고 충분히 이해해요. 근데 보면 서울이고 우리 수도권에서 보면 서로 공유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 개발이 필요하다. 그 말씀을 드리고 싶어 말씀을 하는 거예요, 지금. 왜냐면 우리가 보면 지하철 타고 뭐 버스 타고 하면 환승이 되잖아요. 그죠? 그런 식으로
양주에서 서울 가면 올 때 양주를 차를 보내고 서울 차를 양주로 오고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서로 협업하는 그런 시스템을 도입할 수 있었으면 하는 그런 바람 때문에 기술적으로 가능한지는 저도 몰라요. 그렇지만 운영하시는 주체들이 그런 걸 좀 머리를 좀 맞대서 서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어떤 묘안을 좀 찾았으면 해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지금. 주신 의견에 대해서 많은 검토를 하겠습니다. 네. 그래도 이제 뭐 그분들이 불편한 사항을 우리가 물질적으로 이렇게 다 해결하기는 어렵다는 그런 판단에 이런 말씀을 드렸고요. 그래서 서로 이용자나 공급자나 서로 줄일 수 있는 부분을 충분히 줄여서 우리 같이 질 좋은 그런 그 교통 약자에 대한 서비스가 이루어졌으면 그런 바람으로 말씀드렸고요. 네, 의견에 감사드립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이창원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황영희 의원님이나 김종길 의원님 질의 없으세요? 예, 그럼 추가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손 들어주세요. 아니 그러니까 예, 왜냐하면 시간이 그래서 다른 동료 의원님들은 추가 질의 없으세요? 예, 그러면 한미령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 의원님들이 질의를 안 하셔서 제가 좀 궁금한 사항이 두 가지가 있는데요. 마저 질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604페이지 보겠습니다. 그 직무 역량 강화를 위한 인적 자원 개발 시스템을 구축하시겠다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넥스트 노멀 시대에 대비한 온택트 교육 훈련입니다. 넥스트 노멀이라는 거는 코로나19 사태에 따라서 집합 교육이나 이런 걸 못하니까 어떻게 하시겠다는 얘기 같은데요. 그러면 여기 추진 계획에 보니까 그동안 추진 실적에는 평생학습 체계 구축을 위한 일터혁신 컨설팅을 하셨고 개인 및 조직 역량 강화를 위한 온 오프라인 교육을 하셨어요. 뭐 이렇게 하셨는데 추진 계획에 여기 스마트 기기, 스마트폰 및 태블릿 등을 활용한 온라인 교육을 하시겠다라고 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스마트폰 및 태블릿을 이용해서 온라인 교육을 누구에게 하시겠다는 말씀이신 건지, 두 번째는 스마트폰이나 태블릿이 지금 되어 있나요? 이런 것들이 시설관리공단에 다 구입을 한 건지 아니면 구입을 하실 건지를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 인적자원개발 시스템을 이제 구축을 해서 지금 의원이 말씀하신 사항을 하겠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인적자원개발 시스템 우수기관으로 이제 인정을 작년에 받았습니다. 그래서 지금 교육을 아까 말씀드린 대로 대면 교육을 못하기 때문에 비대면으로 온라인 교육을 받는데 거기에 교육을 받을 수 있는 저희 직원이 대상이 저희 직원입니다. 네. 저희 직원에 관한 사항입니다. 이게 직원들의 환경 여건을 갖추어 주겠다 이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이거를 집에서 아니면 밖에서 아니면 집합 교육을 못 하니까 예. 지금 여기에서 말하는 넥스트 노멀이라는 거는 집합 이제 코로나19로 인해서 이런 사업들을 못 하니 어떻게 대응 전략을 짜겠다 이런 말씀이신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스마트폰 및 태블릿을 각각 가지고 있는 장치를 이용해서 이 교육 장소가 아닌 다른 곳에서 교육을 듣겠다 이렇게 하시는 건가요? 지금 재택으로 교육을 보내서 네. 온라인으로 재택으로 받는 경우도 지금 있고요. 네. 또 이제 사무실에서 직무 교육을 실시하는 경우도 있고요. 그래서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겠습니다. 그러면 요게 사무실에서 받는 직무 교육을 하실 경우에 태블릿이나 뭐 스마트폰은 다 있겠죠, 각자. 그렇습니다. 태블릿은 있으세요? 태블릿은? 태블릿 있습니다. 예, 그걸 가지고 지금 이용하신다는 말씀이신 예, 거죠? 예. 예, 알겠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점이 좀 궁금해서 질의드렸고요. 605페이지 한번 보겠습니다. 605페이지에는 건전한 재무관리 및 공정한 회계 질서가 굉장히 중요한데 특히 이제 아까 전 시간에도 본 의원이 이제 이런 수익 적자나 뭐 사업 예산에 대해서 좀 더 질의를 해야 되는데 시간 관계상 여쭤봤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지금 시설관리공단의 예산이 굉장히 많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건전한 재무관리나 공정한 회계 질서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선결제 선구매 집행을 해서 상반기 목표 초과 달성을 하셨다는데 이게 무슨 뜻이에요?
이 지역 경제가 그 침체됨으로 인해서 그 저희가 조기 집행도 하고 또 꼭 금년도에 필요한 사업을 미리 먼저 좀 구매를 해서 해주면은 그 지역에 물론 지역 경제도 좋고 다 좋은데 예, 지금 예를 들어서 사업이나 이런 것들 모든 사업이나 프로그램이 다 중단이 되는 비해서 코로나19 때문에 선결제 선구매 집행을 해서 상반기 뭐 목표 달성을 하겠다. 저희 양주시 예산도 중요하고 양주시의 어떤 재정 자립도도 굉장히 중요한 상황에서 혹시 이렇게 해서 지역 경제를 위해서 뭐 덮어놓고 쓰신 건 아닌가 이런 아닙니다. 아니겠지만 제가 꼭 네. 꼭 필요한 거 예, 예. 금년도에 꼭 필요한 거를 하반기에 부유하지 않고 예, 그렇습니다. 좀- 그러니까 쓰는 거는 맞는데 네네, 일부 필요한 것만 코로나19 때문에 합니다. 지금 사업이나 모든 프로그램 다 중지가 됐어요. 그럼에도 선결제 선구매를 하시겠다고 하니까 집행을 하셨다 하니까 우려가 돼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도 적절하게 잘 하셨으면 좋겠고 그 다음에 재정 건전성과 투명성 확보를 위해서 다른 어떤 전략적인 방법은 없나요? 이거 말고? 지금 그 말씀드린 대로 이 예산 회계 시스템을 통해서 수기로 작업하던 걸 전산화시켜서 투명하게 하고 또 효율성을 강구하는 부분이 있고요. 그다음에 지금 그 맨 하단에 보게 되면 저희가 막 가지고 있는 이수탁 사업을 이거를 그 원가를 좀 분석을 해서 컨설팅을 해갖고 이번에 공모를 했습니다. 저희가 한국지방재정공제 그래서 선정이 돼갖고 그 내년도에 추진할 계획입니다. 2천만 원 소요 예산 2천만 원 드셨네요. 근데 이게 비용은 2천만 원 들어갑니다만은 한국지방재정회께서 원가 분석을 하는 데 있어서 이게 선정이 돼야 되는 거지 선정이 되지 않으면 하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이게 결과가 어떻게 나오셨는지도 혹시 내년도 네. 계획입니다. 내년도 계획이신 예, 거예요? 예, 예, 알겠습니다. 혹시 내년에 결과가 도출이 되면 그런 결과도 제출해 주시기를 네, 당부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한미령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시설관리공단 이사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시설관리공단 소관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 오전 일정을 이것으로 마치고 중식을 한 후 오후 2시부터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